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수순에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개탄스럽다며 반발했습니다. 여야는 나란히 수해 피해 현장 지원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특별 재난지역 지정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소비 쿠폰 기부 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여당 당권주들은 수해로 전당대회를 연기했고 국민의힘 당권주들은 출사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당은 대법관 증언을 비롯한 정책 검증에 주력했습니다. 야당은 정치 편향성과 부동산 갭 투자 등 도덕성 검증에 집중했습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은 수해 복구 활동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황영선 의원에게 수해 현장 상황과 지원 대책 마련에 대해서 들어보고 전당대회 분위기도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갑질 논란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방침을 정한 데 대해 여야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국민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김동길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보좌진 갑질 논란에 휩싸인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의 결정에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점이나 이 대통령과의 친분 등은 전혀 작용하지 않았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영향을 미친 거는 제가 볼 때는 강선우 후보자의 경우는 여당 지도부들의 의견이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민주당은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나머지 장관들의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협조도 요청했습니다.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갑질 의혹은 의혹과 다른 사실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국민의힘의 이중잣대 역시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습니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기어이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5기 인사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국민 상식에 맞서겠다는 선전포고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여론은 듣는 척, 고뇌하는 척, 소통하는 척 신용만 내고 결국 갑질 척근을 안고 가는 답정너식 결정으로 보입니다. 갑질 불패, 아부 불패, 척근 불패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통령은 조만간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대통령은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청문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국회가 송부하지 않으면 다음 날부터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폭우 피해가 심각한 충남에서 수해 복구 봉사 활동에 나섰습니다. 당 공식 일정을 최소화하고 지도부와 의원들이 대거 참여한 가운데 특별 재난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입니다. 충남 예산군 수해 피해 지역을 찾은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 보좌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 수해 복구 작업에 나섰습니다. 농작물을 솎아내며 파손된 비닐하우스를 정리하고 지자체장의 피해 현황 보고도 들었습니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은 폭우 피해 지역이 특별 재난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령층 어르신과 농민들의 피해를 살피고 최대한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해서 말씀하신 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조속히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이미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고령층 및 이런 시설하우스 피해에 대해서도 저희가 최대한 응급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서 지원을 해드리겠습니다.
당 지도부는 이상기후가 앞으로 계속 예상되는 만큼 수해 피해 복구와 예방대책 마련을 위해 관련 상임위에서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오늘 특별히 빠른 피해 복구를 위해서는 행안위 위원님들께 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요. 예방대책을 위해서 또 우리 국토위와 다른 여러 상임위 위원회에서 농해수위라든가 이런 상임위 위원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좀 가져주십사 이런 부탁. 어기구 농해수위 위원장은 지난해 민주당이 추진했던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빨리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복구 작업에는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청래, 박찬대 후보도 일손을 거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폭우 피해를 고려해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호남과 경기 인천권 당대표 경선을 전당대회가 열리는 다음 달 2일에 함께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당권 구도 윤곽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당 혁신안과 전환길 씨 입당 논란을 두고 벌써부터 후보들의 신경전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강민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음 달 20일 충북 청주에서 열립니다. 후보 등록은 30일과 31일, 본경선은 다음 달 20일부터 이틀간 진행됩니다. 전대시계가 본격적으로 돌면서 당권 주자들도 속속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재명 정권과 맞서겠다며 어제 출사표를 던졌고 오늘은 조경태 의원이 극우 세력과 결별하겠다며 당대표에 공식 출마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극우 프레임을 깨고 내부 총지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출마를 예고했습니다. 앞서 안철수 의원과 양양자 장성민 전 의원까지 포함하면 출마를 공식화한 인물은 현재까지 6명입니다. 당대표 선거는 윤희숙 혁신안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도한 전환길 씨 입당 문제를 놓고 탄핵 찬반 대결 구도로 흐르는 분위기입니다. 친윤계인 김 전 장관은 당을 깨는 혁신안은 자해행위라며 혁신안에 반대 입장을 밝혔고 전환길 씨 입당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옹호한 반면 안철수 의원은 극우 세력인 친전환길 대표는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김 전 장관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조경태 의원 역시 전환길 씨 등 극우 세력은 반드시 솎아내고 내란 혐의에 연루된 대상자들을 청산하겠다고 직격했습니다. 전환길 씨 입당 논란에 국민의힘은 전 씨의 언행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지만 전당대회 기간 동안 공방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역에 의원들의 재난지원금 전액을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 주말 수해 피해 지역인 산청을 찾은 데 이어 오늘은 가평을 방문해 신속한 복구를 약속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법관 증언을 두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과 부동산 갭투자 의혹에 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대법관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대법관 증언법을 두고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엘리트 중심의 대법관 구성을 바꾸기 위해 증언은 필수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침 판결, 대선 개입, 정치 판결로 일관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느냐? 대법원이 다양화되지 못했다고 보거든요. 인관서열 1등들만 모아놓은 집합소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증언될 대법관 16명을 모두 임명할 경우 사법의 정치화가 심해질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중에 5년 안에 대법관을 30명으로 증언하게 되면 적어도 지금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이 몇 명이 되냐면 16명이 됩니다. 그러면 14대 16이 됩니다. 대법원은 더 지금 정치화의 길로 갈 것이고 대법관의 다양성을 늘리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힌 김상환 후보자는 1심 법원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1심 법원의 양적인 확대랄까 질적인 확장이랄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피라미드 구조로 신급 구조를 설계해야 된다는 문제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대법관 수도 그런 식의 논의를 거쳐서 나와야 되는 것이라 아닌가. 국민의힘은 또 김 후보자가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 의견을 낸 점과 진보 성향 판사 모임에서 활동한 점을 두고 정치적 편향성을 우려했습니다.
민주당은 법관들이 특정한 주제에 관심 갖고 연구하는 건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라며 출신과 재판은 관계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김 후보자도 이 대통령과 개인적 인연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만 골라 갭 투자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김 후보자는 재건축 일정을 모두 알고 투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방송 한규미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주말 사이에 이루어진 이진숙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 이슈부터 다뤄보겠습니다. 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난 뒤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지명 철회를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어제 이 언론에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사실을 밝혔습니다. 네. 이 통상 후보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이 자진 사퇴 형식을 많이 취하는데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나서는 이 철회하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언론은 이보다는 이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임명은 강행하는 지점을 오히려 더 주목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이 현역 국회의원이라는 점과 또 대선을 함께 뛰면서 이 대통령과 친분이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이미 총선에서 국민의 선택을 받았던 현역 의원을 또 장관 인사에서 낙마시키는 게 부담스러웠다 이런 분석인데 또 그동안 현역 의원은 한 번도 낙마한 적이 없는 이 현역 불패 역시 작용했을 것이다라는 분석이 함께 나오는데요. 네. 하지만 이 우상호 수석은 이런 분석들에 대해서 어제 이번 결정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것은 이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라면서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야당 대표를 만난 뒤에 논란의 2명의 후보자 중 1명만 자진 사퇴를 시켰다. 얼핏 보면은 야당 입장도 이제 절반 정도 이제 수용한 걸로 볼 수가 있는데 야당에서는 현재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이 지면들이 어떻게 다루는지 좀 주목했는데 오늘 보수 매체 1면에서 뽑았던 제목 중에 하나가 표절은 날렸고 갑질은 살렸다였습니다. 네. 이 국민의힘에서도 비슷한 류의 반발이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 이 국민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면서 이 갑질의 여왕을 감싸안고 을의 위치에 있는 보좌진을 동정심 없이 내쳤다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더 내주면 안 된다라는 분위기가 강하게 읽힙니다. 이 정청래 의원도 같이 비를 맞아주는 게 동지적 의리라면서 강 후보자를 공개 엄호했고요. 이 문진석 민주당 원내수석 부대표는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 이진숙 후보자의 지명 철회에 대해서 이 대통령이 야당의 의견도 일부 수용한 것이라면서 임명권자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 문재인 정부 당시 정영애 여가부 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 강 후보자의 갑질 관련된 일화를 공개하면서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는데요. 네. 이 강 후보자가 지역구의 민원 해결을 위해서 이 장관에게 요구를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이행되지 않자 의원직을 이용해서 보복성 예산 삭감을 했고 결국 사과를 해서 마무리할 수 있었다라는 게 있었는데 결국 여권 일각에서 나온 추가 폭로가 있기 때문에 이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경우에 이 적지 않은 보수 매체 여론들의 반발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 그 민주당의 전당대회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죠. 정청래 의원 역시 예상대로 충청과 경상도에서 박찬대 의원보다 높은 당원 득표율을 기록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이 충청과 영남에서 60%를 넘는 누적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대세라는 점을 입증을 했습니다. 정 후보가 62.65%의 누적 득표율을 기록했는데 이는 박 후보의 득표율인 37.35%보다 25.3%포인트나 이 정 후보가 더 높은 겁니다. 네. 당원들이 더 강하게 목소리를 내는 민주당을 원한다라는 게 이 충청과 영남 이 당원 투표에서 드러난 셈인데 이 30%의 득표에 그친 박찬대 후보는 반전을 노려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다만 이번 수해 발생은 약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수해 복구의 당력을 모으기 위해서 이번 주말로 예정됐던 순회 경선 권리당원 투표를 8월 2일로 통합해서 원샷으로 경선을 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인데요. 네. 이 정 후보를 추격해야 하는 박 후보의 입장에선 시간을 벌었다라는 평이 나옵니다.
특히 호남권 약 30%의 권리당원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이고 이 박찬대 후보가 최근에 이 호남 일주일살이를 했던 이유이기도 한데요. 정 후보 측은 대세로는 이미 굳어졌다라는 평을 하면서 호남에서도 압승을 자신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이 현역 국회의원들의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많이 반영된다라는 평을 받는 대의원 투표 비율도 15%나 되기 때문에 현역 의원들의 지지가 높은 박찬대 후보가 이 막판에 선전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표 비율은 전체 유권자의 20%가 안 되는 수준이거든요. 때문에 8월 2일 이 원샷 경선으로 치러지게 된 민주당 전당대회는 앞으로 10여일간의 정치 흐름과 함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0여일 후에 민주당의 대표가 정해지는 그런 상황. 국민의힘 전대 이야기로 또 넘어가 보죠. 친윤이냐 반윤이냐 조경태 의원, 김문수 전 후보, 장동혁 의원들 간에 이제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예상대로 출마를 밝힌 후보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안철수 의원, 또 조경태 의원, 장동혁 의원, 그리고 이 김문수 전 대선 후보까지 출마 선언을 이미 했거나 할 것임을 시사한 후보군입니다. 네. 나경원 의원이 이 불출마를 선언하긴 했지만 이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경쟁은 더 치열할 수 있다, 이런 평가가 나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친윤계에선 장동혁, 김문수, 또 반윤계에서는 조경태, 안철수 의원이 각각 포진한 구조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데 자연스럽게 국민의힘 이 차기 전당대회 과거 청산론을 앞세운 혁신과 이 극우 프레임 방어 논리가 충돌하는 전장이 될 것이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다만 전당대회가 가까워질수록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놓고 논쟁이 불거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선 리포트에서 보셨지만 당장 이 전환길 씨의 입당을 놓고도 이 후보들 간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고요. 아예 장동혁 의원은 이 내부 총질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면서 최근에 여러 혁신안을 내놓은 혁신위에 대해서 반발의 목소리를 대놓고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 역시 변수입니다. 한 전 대표 이달 중순 유승민 전 의원과 비공개 회담을 가진 데 이어서 지난 19일에는 안철수 의원과 비공개 오찬을 가졌습니다. 당원들이 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선긋기를 원할 것인지 혹은 반윤, 이 찬탄 주자 간의 전략적 연대가 이뤄져서 이 전당대회 표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앞으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8월 22일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확정이 됐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29일 실시됩니다. 국토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서와 자료 제출 요구의 건을 채택했습니다. 김 후보자는 친명계로 꼽히는 3선 의원으로 현재 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으며 지난 19대와 21대 국회 국토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국회가 오늘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다만 정은경, 김영훈 후보자를 부적격이라고 평가한 국민의힘이 상임위 회의에 불참하면서 두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채택됐습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 보고서는 여야 합의로 채택이 됐습니다. 우원식 의장이 광복 80주년 교육사 특별기획전에 참석해 대한민국 역사를 이끌어온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우 의장은 우리나라가 식민지배를 겪고도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동시에 이뤄낼 수 있었던 것은 교육의 힘 덕분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번 전시회가 자랑스러운 교육의 역사를 되새기는 소중한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7월 21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복구 총력입니다.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지난 주말 정치권은 일제히 피해 현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전당대회 일정을 조정하고 수해 복구에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대통령에게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직접 건의하겠다고 밝히며 적극적인 지원책을 모색했습니다. 어제는 김병기 원내 지도부가 함께 충남을 방문해서 피해 상황을 점검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고요. 네. 오늘부터는 우리 민주당 전체 지도부를 포함해서 더 예산에서 피해 복구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빠른 시일 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 그리고 정부는 예비 편성을 서둘러 달라 이런 요구를 기자회견을 통해서 했습니다. 국회 농해수위위원장인 어기구 의원은 농민들이 입은 피해를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가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농업재해대책법 등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역시 수해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은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요. 충남 예산을 찾아 수해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또 어제는 폭우와 산사태가 덮친 경남 산청 지역의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반이 약해짐에 따라 2차 피해의 우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인명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여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점검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랍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국회의원들부터 소비 쿠폰만큼의 금액을 수해 지역 수재민들을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기부 운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었던 경남 산청 지역이 이번에도 피해를 봤다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속히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돼야 한다고 촉구하는 한편 오늘부터 시작된 민생회복 소비 쿠폰에 대해서 당 의원들에게 주어진 금액은 수재민들을 위해서 쓰일 수 있도록 기부 운동을 펼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전국을 휩쓸고 간 폭우로 인해 피해를 복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폭염이 이어질 거라는 소식도 이어지고 있죠. 수재민들의 빠른 일상 복귀를 위해서 정치권의 지속적인 관심과 신속한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할 시점입니다. 자,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개헌 추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개헌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재헌절이었던 지난 17일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을 중심으로 하는 개헌에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죠. 논의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내용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정부 집권 5년에 청사진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헌 과정에서 국민 참여를 보장하는 방식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헌절에 대통령께서 개헌 논의 과정에 국민의 뜻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참여형 개헌 추진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국정기획위원회도 개헌과 관련해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 설계 및 구체화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과정을 공론화하고 결론을 내서 국민투표에 붙이는 주체는 국회가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지난 4월 개헌의 필요성을 한 차례 언급한 바 있는 우원식 의장은 재헌절에도 또 한 번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면적 개헌보단 순차적 개헌이 우선돼야 한다는 구상을 내놨는데요. 1987년 개헌 이후 38년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비약적으로 발전을 이룬 시간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그 엄청난 변화를 전혀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전면적 개헌보다 단계적이고 연속적인 개헌으로 국회와 정부, 국민이 모두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최소 수준의 개헌으로 첫 발을 떼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우원식 의장이 밝힌 개헌의 원칙은 무엇일까요?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 여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만드는 헌법을 목표로 개헌 시기와 방식, 절차를 검토하겠습니다. 여야 정당, 정부와도 협의하고 국민 여론도 수렴하겠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국회 헌법 개정 특위를 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모두 개헌의 방향성을 제시한 만큼 개헌이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투표법 개정 등 선결 과제도 남아있는 상황. 우원식 의장이 밝힌 시간표대로 하반기엔 개헌특위가 출범해 첫걸음을 뗄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한편 당대표 출마 선언이 잇따르면서 전당대회 판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을 전화로 연결해서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대변인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송원석 비대위원장은 수해 복구를 위해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촉구하고 또 의원들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 금액만큼 기부 운동도 펼치겠다고 이제 밝혔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인데요. 근본적인 대책 마련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대변인님 생각부터 들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진짜 이번 폭우로 진짜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으셨는데요. 저희 국민의힘도 지금 피해 현장에서 이제 힘쓰고 있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근데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가장 근본적인 것이 이제 근본적인 그 피해 이제 대책 마련일 텐데요. 네. 이게 이번 정부에 국민이 원하는 것이 말보다는 좀 행동으로 좀 대책 마련에 힘써달라 이런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저희가 그 지난 17일에 이재명 대통령하고 이제 국무총리 또 우원식 국회의장 이렇게 모여서 만찬을 하셨잖아요. 네. 당시에 이제 그 감자전, 뭐 전복전 이렇게 먹으면서 현장파라는 말씀도 하시고, 또 이제 활짝 웃으면서 이렇게 찍은 이런 사진이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도 이미 이 수해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제 사망도 하시고 또 실종도 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장면을 보면서 이게 대책도 진짜 없는데 이 정부가 공감 능력도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거든요. 이게 현장파라고 얘기하셨던 대통령이나 국무총리나 국회의장 다 그 현장에 없던 거 아닙니까? 이게 대책은 과연 누가 마련하는지 정말 이게 말로만 하시는 게 아니라 국민이 바라는 게 이게 본인들이 현장파라면 정말 현장에 좀 나서서 제대로 좀 일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사실 이제 야당이 아니라 여당이잖아요. 그런 책임지는 자세가 꼭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었던 지점이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진숙 교육부 장관은 지명 철회, 강선우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임명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여당 측에선 야당의 의견을 수용한 대통령은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야당은 목리를 그만 부리라고 요구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 갖고 계실까요? 이게 사실 야당이 목리를 부리는 게 아니라 이 이진숙 전 후보자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분들이다. 그리고 그 중요한 그 장관 자리에 앉아서는 안 되는 그런 인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대통령실이나 더불어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국민 눈높이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을 우롱하는 건지 이게 국민 판단만 남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에 이재명 대통령이 그 전 이제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명 처리를 했고 또 제19 감싸기라는 그런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선우 후보자에 대한 임명은 강행하겠다고 하잖아요. 이게 정권 초기부터 국민 저항이라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큰 이제 부담감을 안고 가는 건데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건지 좀 걱정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당시에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그 강선우 후보자를 왜 임명하는지에 대한 뭐 이유 하나 되지 못하고 그저 그 대통령이 그러니까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이제 결정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게 갑질 여가부 장관에 대해서 저희가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전 여가부 장관이 또 강선우 의원의 그 갑질을 또 폭로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또 더불어민주당 보좌진들도 전부 다 나서서 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 임명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 수가 없고 이거야말로 불통이 아닌지 이 정부 초기에 이런 인사를 이제 이렇게 임명 강행하는 게 국민의힘의 목리가 아니라 정말 더불어민주당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지 않나 이런 것들이 결국 자충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이제 강선우 의원이 그 이재명 정부 성공을 바란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그냥 자진해서 사퇴하는 것이 맞지 않나 대통령실에서 강선우 의원에게
그러니까 후보자에게 이런 자진 사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일말의 기대감도 한번 가져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야기인데요. 이제 전당대회 날짜가 8월 22일로 확정이 됐고 한 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조경태, 장동혁 의원,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당대표 출마를 선언을 했고 전당대회 판이 점차 이제 커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전환길 씨 입당 문제가 쟁점으로 이제 떠올랐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입장이 당의 혁신 방향과 또 전대 구도를 결정짓는 핵심이 될 수 있을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제 저희가 전당대회 이제 곧 앞두고 있고 이런 문제가 이제 양극화적인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이분적인 이런 선택을 얘기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저는 이제 저희 국민의힘에서 여러분들이 혁신에 대한 목소리를 다 다양하게 내고 계시는 이런 부분이 더불어민주당이랑 좀 다르게 저희가 당내 민주주의가 그래도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전당대회 선관위원이기도 하니까 뭐 이렇게 틀렸다 맞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좀 어렵지만 저희들이 다양한 그러니까 당내 그 당권 주자들이 다양한 혁신의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 전당대회 과정 중에 본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각자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그리고 또 그 방향을 어떻게 실현할지에 대해서 뭐 국민이나 또 당원들 앞에 이제 말씀을 하시고 발표를 하고 또 표로 이제 선택을 받는 그런 과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그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그 당대표 선거를 보면 그 권리당원들에서 압도적으로 정청래 의원이 이제 압도적인 승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더불어민주당을 뭐 극좌가 이제 판을 튼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듯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또 국민의힘이 지금 이제 제일 야당이기도 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을 좀 견제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균형추가 저희가 돼야 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가장 앞장서셔야 될 분이 이제 저희가 앞으로 선거로 뽑는 당대표이니만큼 그런 자리가 이제 또 당원들과 또 국민들의 선택을 앞두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각자가 이제 발표하시는 그런 비전과 혁신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저희 뭐 당원들과 이제 국민이 선택하는 만큼 좀 좋은 당대표가 뽑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양극화로 저희가 뭐 극단적인 그런 이분론적인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민경 국민의힘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국회의원에게 직접 들어보는 파워 인터뷰. 당초 민주당 황명선 의원을 저희 그 스튜디오에 모시고 말씀을 듣기로 했는데요. 오늘 민주당 의원 전원이 충남 예산 수해 현장 복구 활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스튜디오에 모시는 대신에 전화 인터뷰로 대체하겠습니다. 황명선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황명선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복구 활동을 마치고 예산에서 서울로 올라오시는 중이신가요? 네, 아닙니다. 저기 복구 활동 마치고요. 네. 저희 지역에 한번 피해 현장이 없는가 저희 지역도 한번 둘러보고 있습니다. 네, 지역이 이제 그 충남 논산이시죠? 예, 논산, 계룡, 금산입니다. 네네, 그쪽에서 이제 한 번 더 지역을 살피고 계신데 오늘 네네. 하루 종일 수해 복구에 이제 팔을 걷어붙이셨고 이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네. 수해 현장과 피해 주민들의 상황 그리고 이제 집권 여당으로서 지원 대책 마련은 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관련 말씀을 좀 먼저 들어볼까요? 네, 그 현장에 와서 보니 정말 아주 그냥 그 오늘 하우스 농가 저희들이 그 이 수박하고 메론 여기 그 현장에 여기 그 물이 다 잠겨서요. 네. 다 저기 그 과일이 다 녹았어요. 메론하고 수박하고 이걸 다 걷어내야 되는데 그 작업들을 했어요.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그리고 충남의 우리 당원분들이 함께 오셔서 그 일정을 했는데 우리 그 현장의 농민분들의 그 절 위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깝죠. 지금 수확을 하고 수확을 지금 앞두고 있는 뭐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그 전부 다 물에 잠기면 전부 다 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냥 망연자실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 굉장히 미안하고 송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 이제 뭐 천재지변 같은 경우
이게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서 이렇게 된 기후이기 때문에 많이 오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뭐 양곡관리법, 농업재해보험법 이런 뭐 이렇게 그 농업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갑작스러운 재해로 인해서 농가들의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보험을 하자라고 했는데 이게 거부가 됐잖아요. 윤석열에 의해서. 국민의힘과 윤석열에 의해서 거부가 됐는데 참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이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속하게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을 하고 또 예산 군수께서도 강력하게 요청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이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 살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는 결국은 이 뚝이 터져가지고 이 범람하는 이런 형태가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생명과 안전이 분권이다. 자치와 분권이 생명과 안전이다. 이런 것처럼 이게 중앙 집권적인 중앙부처의 이 권한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수문관리, 농어촌공사나 그리고 환경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장 지방정부에서 예를 들면 갑작스러운 폭우가 오면은 수문을 열 수 있도록 함께 협의를 하거나 이런 형태가 안 돼가지고 있어서 이번 피해가 굉장히 컸다라는 이런 군수님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현장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분권화시킬 수 있도록 법도 개정하고 앞장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오늘 하루 현장에서 참 많이 애써주셨다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 또 저희가 현안에 대한 좀 질문 드려봐도 될까요? 예. 네, 그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이었던 이진숙 후보자는 지명이 철회가 됐지만 야당 측에서 강선우 후보자 등 부적격자의 임명 강행은 이게 바로 그 대국민 선전포고다 이렇게 공세를 펼쳤습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을 둘러싼 공방과 또 여론의 추이에 대해서 지금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실까요? 어찌됐든 간에 국민들의 여론의 향망을 보면서 대통령실에서 장관 철회 이런 부분까지는 있었는데, 이진숙 장관에 대한 이번에 인사청문회를 보면 실질적으로 그 야당의 국정 발목 잡기 행태가 아주 도를 넘고 있습니다. 모든 각 지금 현재 장관 채택이 된 장관들은 통과가 됐습니다만은 기본적으로 그냥 스크럼 짜가지고 국정 발목 잡고를 잡으려고 이재명 정부의 이 국정 발목을 잡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그렇게 스크럼 짜가지고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주 옳지 않죠. 특히 지금 현재 국방부도 그렇고 특히 행안부도 그렇고 이 모든 부처가 지금 현재 인수위 없이 지금 국정을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이 각 부처가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특히 지금 이 재난과 가까운 이런 폭우로 인해서 우리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도 지금 8월 2일로 모든 일정을 연기하는 그런 상황까지 지금 현장에서 대응하고 있는데, 국정 발목 잡기 이런 형태의 야당의 행태에 대해서는 빨리 지금 이재명 정부가 일어날 수 있도록 협력을 좀 아주 강하게 당부하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민주당의 전당대회 충청 영남권 경선이 온라인으로 치러졌습니다. 정청래 후보가 박찬대 후보를 앞서면서 승기를 이제 먼저 잡았는데, 방금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번 그 민주당 전당대회가 8월 2일 원샷 경선으로 이제 치러지게 됐습니다. 당원들이 현재 어떤 마음으로 이번 전당대회 투표에 임하고 있다고 보실까요? 당원들의 가장 큰 마음들은 결국은 국민과 당원들이 이재명 정부를 세웠죠.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아주 바라는 당대표와 당 지도부의 요구들이 있는 거고요. 그중에서 우선적으로 12.3 내란에 대한 내란을 확실하게 종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크고, 그리고 검찰개혁, 그다음에 사법개혁, 언론개혁, 이렇게 당원들이 이 내란을 확실하게 신속하게 종식하고 개혁을 완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뜻들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현장을 다니면서 그런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최고위원 선거는 의원님 단독 출마여서 앞으로 찬반 투표로 가려지게 될 텐데 네. 정견 발표에서 야전 사령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그 민주당의 야전 사령관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나갈 계획이신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야전 사령관이라는 것은 뭐 앞장서서 일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과거에 우리 그 영광 재보궐선거 때 제가 그 이재명 그 당시에 당대표의 명으로 제가 영광 재보궐선거 지원단장으로 나갔었습니다. 네. 그래서 한 달 살기를 자처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우리 대표님께서 그 반값을 여기 지금은 된 시기에 현금으로 지금은 당에서 지원을 못 해주니까 그 국회의원 후원 계좌 보내달라고 했더니 우리 그 당시에 대표님께서 당신의 트위터에다가 부탁해서 황명선 그 조직부총장이 영광 재보궐선거 야전사령관으로 가는데 반값이 없대요 해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전사령관은 우리 당대표께서 저한테 닉네임을 이렇게 주셨는데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당이 이재명 정부를 성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그런 앞장서서 하는 역할과 특히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뭐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된 이런 상황에서 치러지지만 민심의 바로미터의 그 선거가 될 수 있어서 우리 민주당이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민생을 회복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민을 통합해서 아주 유능하게 해서 다음 지방선거에 민주당이 압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가 앞장서서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민주당의 야전사령관이 되겠다. 그래서 야전사령관이라는 이런 닉네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다음 주에도 순회 경선을 미루고 수해 복구에 나설 계획인데요. 피해 지원에도 애써주시고 또 전당대회에서도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그 지역구 둘러보시고 오늘 바로 귀경 예정이실까요? 네. 바로 또 올라가야죠. 네, 조심히 올라오시고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파워 인터뷰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황명선 의원과 전화 인터뷰로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네, 정부와 정치권 모두 신속한 수해 복구를 위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리에 빠져 있는 수재민들의 아픔을 함께하면서 위로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